하지만 이번 사건으로요.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허술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언과 제보가 먼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 이 사실을 시민이 알렸다고 합니다. We noticed a guy crawling, bear crawling up the roof of the building beside us, 50 feet away from us. We saw the rifle flinging around as he was trying to crawl. I mean, we saw the rifle, 100%. We're like, hey, man, there's a guy on the roof with a rifle. And the police were like, huh, what? Like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Why is Trump still speaking? Why have they not pulled him off the stage? And next thing you know, 5 shots ring out. 과연 경호가 허술했느냐 아니냐 여부는요.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음모론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FBI를 비롯해서 미국 당국에서 아주 면밀하게 따져볼 내용이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 등이 확산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가짜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이번 사실은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가짜 뉴스를 싫어한다는 그런 차원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FBI 또는 당국의 조사가 나오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같이 느끼셨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부축받으면서 일어났을 때의 대처 순간.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내 신발을 다시 신겠다라는 멘트를 하고 그리고 또 곧장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위해 3번 치솟으면서 싸우자라고 외쳤던 이 장면. 이 장면은 또 현장에 있었던 이 AP통신의 사진 기자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죠. Today I was photographing former President Trump. In my mind it all happened really fast. The moment I heard the shots being fired, I knew that this was a moment in American history that had to be documented. I mean, it's our job as journalists to do this work.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진, PD님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성조기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 쪽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까지 찍힌 사진입니다. 잠시 후에 영상에 나타날 텐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계적인 역사상에 남을 만한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을 공교롭게도 지난 2021년에 사진 기자들의 최고의 영예상이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베테랑 사진 기자가 찍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에번 부치 기자고요. 이 사진을 두고 벌써부터 미국 내에서는 시끄럽습니다. 미국 역사를 바꿀 만한, 역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사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그 이미지가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푸른 하늘에 미국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고 어떤 폭력도 나를 굴하게 만들 수가 없다. 피를 흘리면서도 버티고 있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 트럼프 대선 후보의 모습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당신이 어느 후보를 선택한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일 1등으로 나오는 대답이 대통령 같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쇠약하고 또 인지 능력이 의심받는 말을 연결을 잘 못하는 이런 노쇠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의 모습과 대비를 한다면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폭력에 굴하지 않고 버티는, 그리고 성조기가 뒤에 있는 트럼프 후보의 사진이 계속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로도 계속 퍼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 바이든 후보가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지. 저번에 이제 1차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는 3% 정도 유권자가 트럼프 쪽으로 이미 옮겨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트럼프 피습이라는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조 바이든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트럼프는 폭력을 사주하는 선동자다고 했어요. 아하. 근데 이번 사건은 그것을 180도로 뒤집어서 트럼프는 폭력을 사주하는 선동자가 아니라 폭력의 희생자인 것이죠. 순교자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아까 캡션에 나왔습니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랑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적이니까 어떤 대가가 있어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피습 사건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 폭력 사주는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과 바이든이다. 이런 네. 담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번 사건, 특히나 저 트럼프 대통령의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든 저 사진,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대조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현직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로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이요. 지난달에 있었던 첫 번째 TV 토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의 리스크가 집중 공격 대상이기도 했었죠.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He doesn't do it. He can't hit a ball 50 yards. Look, I'd be happy to have a driving contest with him. I got my handicap, which when I was vice president, down to a 6. But by the way,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Let's not act like children. You are a chil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We're going to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we got to worry about it. Anyway, Mr. President. I'm better. 자, 바로 저런 장면들이 저 때는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저 때 이후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필 그런 직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나면서 강한 이미지의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비된다. 이런 분석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피습 사건이 하필이면 그렇게 이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1시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서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라 한다면은 네. 이번 피습 사건으로 트럼프가 당연히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확실히 되니까 물러나는 거 아니냐, 네. 비겁하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궁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트럼프는 범법자고 1월 6일 이사당 난임 폭동을 사주한 폭력을 좋아하는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폭력의 희생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사법제도의 희생양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를 무기화해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네.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나를 탄압했는데 이번엔 이런 총기 테러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유권자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군요. 이 대중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이벤트 또는 언론에 실린 사진 한 장으로도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의회 폭동의 배후다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쎄요, 뭐 씻겨나가지는 않더라도 많이 희석이 되고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이 국내 정치 여야 패널 두 분도 나와 계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피격 사건이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피격 사건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안전 송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걸 잘 하고 있었느냐라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자, 뭐 역사적으로 우리도 정치인 테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게 배현진 의원의 피습이었는데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했던 일,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이제 뭐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올해 1월에 뭐 이렇게 유세 도중에 이제 여기 목 부분을 이제 피습을 당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수술을 거쳤었는데 이런 이제 뭐 정치적인 테러라고 볼 수가 있죠. 민주주의를 막는 이런 행위인데 여야 구분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뭐 혐오 정치, 뭐 극단의 뭐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분석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한국에서 있는 뭐 앞으로 있을 뭐 계속 우리도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적용할 법과 제도를 뭐 바꿀 거는 없는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단순히 경호를 바꾸고 뭐 경호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의 피격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에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왜냐하면 그때 그 피격 이후에 또 선거를 어떻게 이끌었었는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례로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이번 사건이. 그렇습니다. 2006년에 그 5.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었죠. 그러고서 그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을 하자마자 첫 마디가 대전은요였다고 알려졌고 그 당시 한나라당은 대전광역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이 테러를 당했을 때 의연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유권자들은 그 정치인의 리더십을 재평가하게 되고 그런 네. 것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서도 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네.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정말 극단적인 대립을 좀 지향하고 네. 말의 온도를 낮추고 그런 혐오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덕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 테러를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에도 생각하기 또는 떠올리기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감내를 해야 될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짚어봤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봉 교수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